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오후 9시 1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반등이 좀 좋았죠. 오늘이 아니라 이제 주말 동안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현재 뭐 크게 봤을 때는 뭐 박스권 아니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이게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23,000 위로 좀 뚫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 라고 하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 안에서 좀 그냥 박스권 행보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뭐 큰 기대 혹은 뭐 큰 이제 그런 굳이 공포 이런 거는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되는 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제 거래소 무료, 그러니까 그 거래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테더 마켓 그 거래량 볼륨만 봐도 30억 달러가 나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막 10억 달러밖에 좀 위아래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평소보다 확실히 좀 이렇게 바이낸스 자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만약에 내가 좀 하단에서 좀 잘 잡았다, 근데 나는 이제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스권을 이렇게 잡으시고, 박스권 내에서 상단 하단 잡으시고 이렇게 그냥 뛰기 하시는 형태로 걸어두는 형태로 매수 매도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또 무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제 뭐 지금 가격에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물려도 뭐 물릴 각오로 좀 매수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매수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 구간 자체를 이런 느낌, 그리고 전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하단 잡고 팔고 사고 팔고 이런 형태로 몇 번 하다가 이제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리더라도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물려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좀 진행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금은 당연히 더 있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많이 잡아두지 마시고, 잡아가지 마시고 일부 자금 들어가시고 뭐 현금 비중 계속해서 유지를 해 주시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나 이제 뭐 월봉으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월봉으로 보는 경우 같은 경우도 드디어 양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제 고점 찍고 나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3달 연속 음봉이 있었고 2달 약 반등 있었죠. 그리고 지금 3달 또 음봉 나오고 뭐 이제 약 반등이 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8월까지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 살짝 약반등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그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도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경우로만 봐도요, 이제 좀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빨간색 봉우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첫 그 양봉이 시작이 되면요, 이제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저번 이제 작년 석가빔 때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고 나서 저점 찍고 이제 양봉이 시작되면서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확률이 낮긴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살짝 약반등까지는 가능성 있다. 저는 좀 크게 열어두는 거는 2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28,000이 아마 굉장히 좀 크게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이게 왜냐면 28,000이 보시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다 걸쳐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 위 구간에서는 지지 구간으로 굉장히 큰 작용을 해주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28,000이 좀 큰 산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 28,000, 28,000도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뭐 3, 40%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7월에 이제 매크로 이슈를 좀 봐야죠.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지금 거의 뭐 0.75가 사실상 확정이 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추가로 1%를 올릴지 아니면 기존대로 0.75를 갈지 좀 이렇게 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 9, 10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중간 선거 있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물가가 잡힐지 혹은 이제 뭐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인 시장 자체의 어떤 차트나 기술적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있죠. 그런 것도 좋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거시 경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다만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를 또 마침 자료가 괜찮더라고요.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랑 뭐 S&P 500 상관관계, 뭐 S&P 500과 이제 뭐 나스닥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가 조금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도 좀 비슷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하락은 모두 다 같이 했습니다. 뭐 암호화폐,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다 전 세계 증시가 나락을 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처음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잘 했었던 게, 그러니까 20년 상반기까지 해서 하반기 좀 초입까지 해서 되게 상승이 좋았었던 게 이제 미국 주식부터 올랐었죠. 그때 당시는. 그래서 암호화폐는 좀 나중에 올랐어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0년 뭐 한 10월, 11월 요때 이제 하반기 말부터 올랐기 때문에 요 순서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 매크로 경제를 보고 같이 좀 돌아가는 걸 보지만 상승의 순서 자체는 이제 쟤네가 먼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나스닥을 좀 유의 깊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성장을 많이 했고 큰 그런 시장으로 좀 편입이 되는 느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사이클이 좀 많이 남았긴 하지만 그때 가서 암호화폐 크립토 판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가격이 얼마나 또 오를지 뭐 그런 것들 되게 궁금하고요. 그때 되면 또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제 주변만 봐도 제가 이제 나이가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제 주변 이제 뭐 지인들만 봐도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되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다들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나 비트코인 하나 내지는 뭐 좀 욕심 많으면 뭐 5개까지 5개까지만 해도 이제 뭐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뭐 기회 되고 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고 내가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1개 정도는 사볼만 하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까지도 해서 이제 좀 그런 인식들, 이제 이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 가치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이렇게 좀 일어났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개 단위가 아니라 0점 단위로도 이제 쪼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0.1개 이상 비트코인 보유 주소 수가 370만 개. 굉장히 좀 많죠. 물론 다계정이 있을 수 있겠고 뭐 한 사람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지갑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지금 벌써 370만 개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쭉쭉쭉 올라가고 이 주황색이 지금 지갑 개수입니다. 그래서 0.1개 이상 비유 보증도 늘어나고 있고 한 개 이상 뭐 이것도 굉장히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상승, 막 미친 듯한 상승. 그러니까 시기로 치면은 막 20년 막 20년이 얼마 남았다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대략 뭐 18년, 19년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저점을 이뤄내고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리셋이 되면서 다시 이런 프로젝트들과 어떤 가치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격적인 상승은
뭐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23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 내지는 24년 혹은 좀 길게 본다면 25년 초입부터 그러니까 24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승의 기간은 조금 다소 길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가 지금 원화채굴 하고 지금 뭐 투자 금액을 최대한 좀 더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적인 기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히 또 상승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 정말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수렴 구간에 들어와 있죠. 뭐 상방 수렴도 아니고 하방 수렴도 아니긴 한데 지금 딱 요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지금 21,400이죠. 21,400이고 이게 4시간봉 4시간봉을 보시면 딱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수렴의 방향성 끝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만 7월 말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도 뭐 카피출레이션 지표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쉽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무렵이 좀 저점이었을 경우 그 저점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은 20년 3월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게 굉장히 크게 쭉 올라와서 항복이 되고 나서 쭉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고 저번 석가빈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 때나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튀면서 항복이 되고 지금 이게 다시 반등 장세로 돌아섰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좀 크게 튀면서 직전 두 번의 하락장 그리고 바닥 그리고 반등 요 메커니즘의 그 시장 상황과 굉장히 좀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매크로 경제를 떠나서 지금 딱 이 암호화폐 크립토 전반적인 지표로 봤을 때 좀 좋은 지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확실히 저도 좀 바닥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섣불리 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최대한 분산하셔서 좀 경우의 수를 대비하시고 대응을 준비하시고 그런 형태로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페이크 상승인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과거라 해봤자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갑자기 막 주말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월요일 됐을 때 좀 빠지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상승 그리고 이제 주중에 상승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이제 주중에 좀 이렇게 거래로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 마냥 지금 좀 오른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봤자 박스권 횡보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좀 오른다 오르나 지금 찐반인가 상승하나 이렇게 되게 약간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상승을 필두로 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특히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또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더 도미넌스 올랐고요. 그래서 비트는 좀 떨어졌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주 상승으로 치면 15% 비트는 0%대죠. 이더리움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알트코인들 좀 그 중에서 근본인 경우 같은 얘들은 뭐 분브, 뭐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애 조금 올랐고요. 또 폴리곤 같은 이제 레이어 2 이더와 좀 굉장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 2라든지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 거버넌스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률 기준으로 리도 파이낸스라든지 매틱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이더가 올랐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약간 그 상승의 기운을 이어받는 그런 전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클도 많이 올랐고 커브다우라든지 뭐 이더리움, 유니스왑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베라든지 그래서 신세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더리움이 좀 상승이 좋았다. 일주일 동안 상승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저는 근데 이게 되게 뭐 제가 이더를 막 선호하지 않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좋은 상승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도미넌스를 깎아먹는 이더의 단독 상승은 되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이게 결과로서 되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더리움이 재평가 받았고 지금 다시 시장이 좀 리셋되는 과정에서 레이어 2가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무르나가 무너지고 테라 쪽 그런 플랫폼들도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할 때 폴리곤으로 되게 많이 가면서 레이어 2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랑은 별개로 이제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지금 딱히 강세장이 아니죠. 딱히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회복이 좀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더의 단독 상승, 특히나 비트와 디커플링 되는 단독 상승은 조금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좀 전통적 그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 이 시장에서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로부터 이제 비트와 이더가 좀 커플링이 깨지면서 이더가 단독 상승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입에서 이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비트보다 이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혹은 내지는 비트는 뭐 힘이 없네? 이더가 좀 근본이네? 이더 이제부터 좀 모아야겠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은 좀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비트가 이렇게 삼각 수렴이었잖아요. 근데 이더는 보시면은 삼각 수렴 깨지고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꼼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고, 요게 이제 일각에서는 그 기존에 그 뭐 셀시우스라든지 뭐 그 어디죠? 파산한 곳? 그런 데가 이제 좀 그 아무래도 이더 같은 애들로 이제 레버리지 많이 끼고 올렸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굉장히 좀 큰 고래들이 이렇게 좀 꿰차고 들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더가 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더가 더 감해도 된 경향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런 상승이 있을 거고 뭐 순환으로 조금 알트코인들도 좀 오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트가 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이 회복 장세 분위기가 길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컨트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비트코인 채굴자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계속해서 채굴을 하죠. 지금 하루에 900개가 캐시죠. 900개 맞나요? 그 정도 캐시는데 이제 그것들을 계속 이제 모았다가 지금 같은 좀 약세장, 그러니까 채굴 단가가 이제 좀 어긋나는 시점 올 때쯤 좀 이렇게 비축분을 이제 좀 이렇게 시장에 내다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좀 거래소로 많이 보내서 이런 온체인 지표들이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제 아까 레이어 2 그렇죠. 이제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되게 많이 핫해요. 그래서 실제로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등장을 했지만 또 많이 올랐고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뭐 아직 나오지 않은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바 같은 얘들 또 뭐 되게 많죠.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이게 스타크넷이라고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스케일링 솔루션 레이어 2인데요. 요게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이제 9월 달에 토큰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타크넷 관련해서 에어드랍 준비하셨던 분들 좀 이렇게 내지는 이게 또 실제로 뭐 에어드랍 되고 상장하고 그리고 추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레이어 2 그 분류에 집어 넣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크넷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이미터블 X 있죠. 뭐 폴리곤 있죠. 뭐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넷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만한 프로젝트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디파이를 아마 보셔서 지금 TVL 좀 보시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70빌리언까지도 내려앉았었는데 지금 다시 80빌리언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더리움 쪽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죠. 특히 오늘 뭐 리도라든지 뭐 이런 애들 상승으로 인해서 좀 올라온 느낌입니다. 지금 김프 같은 경우 역프죠. 역프로 좀 오랜만에 역프를 보고 있는데 역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역프가 좀 꼈을 때 비트나 뭐 코인들을 좀 매수했을 때 좀 손해보는 경우가 적었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좀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이게 역프를 이게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원래 역프 끼면 우리가 어때요? 역프 끼면은 이제 원화를 갖다 출국을 하잖아요. 근데 출국을 하려니 또 환율이 너무 올랐어. 그렇다고 또 역프 때문에 좀 아까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조차도 되게 좀 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 역프 좀 꼈을 때 출국해가지고 보내고 뭐 하락할 때 이제 비트가 하락할 때 김프가 뭐 3, 4% 정도 끼면은 다시 뭐 업비트로 보내가지고 완화를 좀 이렇게 갖고 있고 하는데 지금 되게 뭐 김프 매매라든지 뭐 차익 뭐 내지는 뭐 환율 같은 경우를 좀 활용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시장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이번 주 장세 한번 어떻게 올라갈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5일 연속 좀 이렇게 음봉이 떠 있고요. 사실 이더리움도 되게 많이 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거의 12주 내리 꽂았어요. 사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단 한 주도 양봉이 뜬 적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반등은 뭐 진짜 뭐 인간적인 반등이다. 만약에 이 이상으로 간다면 그거는 조금 더 이번 반등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요 정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길쭉 반등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이게 되게 하락이 깊었죠. 사실 하락이 되게 깊었고 이렇게 역대급으로 하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도 보시면은 중간에 반등은 좀 있었는데 진짜 음봉 이렇게 찍혔었던 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진짜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좀 내리 한 뭐 한두 달 해가지고 좀 반등의 시장으로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좀 너무 지금 하락뷰를 보고 있어서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상승장 초입에 진짜 나중에 사도 정말 늦지 않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관망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나는 비트가 뭐 17,000이 깨지면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딱딱딱딱 해놨으면 그 계획 그대로 밀고 가시고 만약에 계획 없이 그냥 떡락무새 또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괜찮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에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내일이죠. 내일 이제 주중 시장 보면서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